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김용 1심 재판부에 굉장히 신빙성을 얻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 법정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향후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을 얻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던 차에 정진상 재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다투던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당한 유동규 씨. 그 교통사고의 여파가 결국 대장동 재판 연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11일에 예정된 대장동 재판이 유동규 씨 교통사고 여파로 오는 18일로 연기됐다라는 겁니다. 열흘 정도 연기가 되는 거죠. 7일 정도 연기가 되나요? 네네.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열흘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쾌차에서 재판에 출석을 해야 재판 지연 없이 진실이 규명될 텐데요. 들어보시죠. 어차피는 화요일 날은 재판 나갈 겁니다. 이재명 정진성 증인 재판에는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컨디션 조절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쯤 나가서 좀 쉬다가 다음 날 이제 재판 가려고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컨디션 조절하면 재판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약간 운동선수 게임 앞두고 컨디션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유불리를 떠나서 유동규 씨에게도 죄 혐의가 있으니까 처벌은 당연히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걸 텐데 어쨌든 재판이라는 절차가 사법 절차가 어떤 이유로도 지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법 방해여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고 김용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더더욱 안 될 것이고 이런 교통사고도 안 될 것이고.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유동규 씨에 대한 신변에 대한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유동규 씨가 하고 있었던 진술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실형 5년이 선고됐던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핵심적인 내용의 위치에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진술, 또 그 진술의 내용들을 쭉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느냐가 재판 결과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사실은 정치적인 공격을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뭐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빠르게 건강 회복해서 재판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고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거나 뭔가 민주진영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곳에 핵심적인 역할을 또 했던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잖아요. 그 저간의 상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진실을 고백할 때 관련된 잘못들, 범죄들이 하나둘씩 바로잡혀 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재판이 너무 질질 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 내용들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재판 지연됐던 것처럼 질질 끌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날 구속영장 기각됐던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빠르게 재판이 신속하게 정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속히 아무튼 재판이 잘 나와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박수현수 형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 씨가 결국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김용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야, 그 아이폰 버려라. 너 배나 하나 메고 태백산맥에 가. 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 라는 지시들을 했었다라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잖아요. 그런 압박에도 유동규는 계속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다음 주 화요일 재판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유동규의 진술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이미 유동규 입은 막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쉽게 얘기하면 스모킹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우리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 유동규 본부장도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희생된 분들,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혹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미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차로 변경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리로 탔던 그 자신이 차의 잘못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 부주의로 인한 자기 교통사고이지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재판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의 뭐 위협을 고의로 뭐 만들어서 당한 것 같은 네. 그러한 어떤 음모론 같은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예. 나중에 유동규 씨의 설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자기 말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음모론 쪽으로 몰고 가는 것,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전체의 틀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기왕이 시작한 거니까 빨리 회복해서 재판에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진술을 하면 될 일입니다. 예. 본인의 죄가 있다면 본인도 처벌을 받아야겠죠. 예.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른바 428억 약정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저수지론, 428억 약정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428억 약정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 구체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용의 징역 5년 1심 재판 결과에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뇌물 일부 무죄도 다시 다툴 것이다 라며 김용 측이 받은 건 더 많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